피가 내 손에서 뜨겁게 흘렀다. 남편의 차가운 미소, 시댁의 비웃음, 그리고 내 동생의 배신이 담긴 이혼 서류가 내 가슴을 찢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밤, 나는 죽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 위에 있었다. 손은 깨끗했고 심장은 뛰고 있었다. 거울 속 3년 전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뭐지? 내가 중얼거리며 손으로 얼굴을 만지자 익숙한 방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2022년, 내가 아직 한재훈의 아내로 이 저주받은 집에 갇혀 있던 때였다. 환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내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다. 재훈의 외도, 시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내 동생 지은이 내 뒤에서 칼을 꽂았던 순간들. 그들은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고 나는 그들의 손에 무너졌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겨울 아침,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3년 뒤, 그들이 나를 파괴한 바로 그날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들을 파괴할 차례다. 지은아, 재훈아, 그리고 이 집안 모두 나는 속삭였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기대해도 좋아? 우선 나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지난 생에서 나는 너무 순진했다. 재훈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했고 지은의 거짓을 믿었다. 시어머니의 독설을 참으며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짓밟았다. 내가 가진 첫 번째 무기는 기억이다. 나는 그들이 어떤 비밀을 숨겼는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알고 있다. 재훈은 회사에서 불법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증거는 그의 서재에 있다. 지은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고 그들의 미래는 내가 모르는 사이 계속되었다. 시어머니는 이 집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떤 더러운 짓이라도 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종이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재훈의 불법 자금 증거를 확보한다. 지은과 재훈의 관계를 폭로할 방법을 찾는다. 시어머니의 약점을 파헤친다. 크리스마스에 그들 모두를 무너뜨린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재훈이 방으로 들어오며 나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지난 생에서 나를 속였던 그 표정이다. 여보, 일찍 일어났네? 오늘 회사 좀 바빠서 정신없을 거야? 그는 내게 다가와 이마에 키스하려 했지만 나는 살짝 몸을 피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야,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더 묻지 않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너는 아직 모른다, 한재훈. 내가 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그날 오후, 나는 재훈이 회사에 간 사이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항상 서재를 잠갔다. 지난 생에서 나는 그를 믿었기에 열쇠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그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서류 더미와 USB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을 열자 수백억 원의 불법 자금 흐름이 적힌 문서가 나타났다. 재훈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 그리고 그 돈을 세탁한 기록. 이건 내가 그를 무너뜨릴 첫 번째 무기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재훈은 눈치가 빠르다. 만약 그가 내가 서재에 들어왔다는 걸 알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나는 USB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저녁, 재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아내 역할을 했다.
따뜻한 밥을 차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 가슴속은 분노로 끓어올랐다. 여보,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싶어? 그가 물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글쎄, 가족이랑 같이 보내고 싶어. 다 같이 행복하게.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크리스마스에 그가 내게 준 건 행복이 아니라 이혼 서류였다. 이제 그들이 내게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줄 차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동생, 나를 가장 깊이 배신한 사람. 지난 생에서 그녀는 내게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뒤에서 재훈과 미래를 즐겼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언니.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거짓되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응, 지은아. 잘 지내.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커피나 한잔 할까? 오, 좋아. 언니가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은을 만나기 전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지난 생에서 그녀는 재훈과 바람을 피우는 걸 철저히 숨겼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미래 장소를 알고 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 그들이 매주 목요일 밤에 몰래 만났던 곳. 나는 호텔로 향했다. 로비에서 직원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한재훈 씨 명의로 된 기록이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이름으로는 예약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재훈은 똑똑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은은 다르다. 그녀는 항상 허영심이 강했고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뽐내길 좋아했다. 그럼 최지은이라는 이름은요? 직원의 눈이 살짝 커지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지은 님 명의로 정기 예약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스위트룸이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역시 지은이었다. 나는 직원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호텔을 나왔다. 이제 그들의 미래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 주 목요일, 나는 호텔 근처에서 기다렸다. 오후 8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은이 재훈의 팔짱을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나는 카메라를 꺼내 그들의 모습을 찍었다. 사진은 선명했고 그들의 얼굴이 분명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만천하에 폭로할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호텔 직원 중 한 명에게 접근해 돈을 건넸다. 스위트룸의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으면 더 드릴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돈은 문제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뒤 직원이 USB를 건넸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다. 재훈과 지은이 호텔방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장면? 그들의 대화도 녹음되어 있었다. 지은아, 은서가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재훈이 말했다. 오빠, 걱정 마.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순진한 주부일 뿐이야.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영상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분노가 내 온몸을 휩쓸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영상이 내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했다. 이건 그들을 파괴할 두 번째 무기였다. 주말, 나는 지은과 약속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천사 같은 미소로 나를 맞았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은아,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 특히 배신을 당하면.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나는 그녀가 불안해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좋아, 최지은. 내가 불안해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 그날 밤, 나는 재훈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그의 이메일을 해킹해 더 많은 증거를 찾았다. 그는 회사 동료들과 불법 자금에 대해 논의한 메일을 주고받고 있었다. 나는 그 메일을 내 비밀 계정으로 전송했다. 이제 시어머니 차례였다. 그녀는 이 집안의 실세다.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지 않으면 내 복수는 완성되지 않는다. 나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 김 여사, 그녀는 이 집안의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지난 생에서 그녀는 나를 하녀로 부리며 끝없는 모욕을 퍼부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재훈은 나를 외면했고 나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찾아낼 것이다. 나는 김 여사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훈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부유한 사업가의 내연녀로 살았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옛 친구라는 사람을 찾아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김 여사와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박수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진 씨, 김 여사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옛날 일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여자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녀가 한 일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젊었을 때 내연녀였던 사업가의 재산을 빼돌린 뒤 그를 파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업가가 자살했을 때 그녀는 그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했다. 증거가 있나요? 나는 물었다. 박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땐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게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그 사업가의 아내와 나눈 편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으면 그녀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박수진의 말에 따라 김 여사의 옛집을 조사했다. 그녀는 결혼 후 그 집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몰래 그곳에 잠입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편지 뭉치를 발견했다. 편지를 읽자 김 여사가 사업가의 아내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건 내가 원하던 증거였다. 김 여사의 더러운 과거를 폭로할 수 있는 열쇠. 하지만 나는 아직 조심해야 했다. 김 여사는 눈치가 빠르다. 만약 그녀가 내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걸 알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편지를 스캔해 안전한 곳에 저장하고 원본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날 저녁, 김 여사가 나를 불렀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은서야, 요즘 좀 이상해 보인다. 무슨 일 있나?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니. 그냥 크리스마스 준비 때문에 바빠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 잘 준비해라.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집안이 화목해야 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화목. 너희가 나를 배신한 그날 화목이라는 단어는 이미 산산조각 났어. 며칠 뒤 나는 재훈의 불법 자금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의 서재에서 발견한 또 다른 USB에는 그의 동료들과 나눈 음성 녹음이 있었다.
그들은 돈을 세탁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손을 떨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다. 재훈의 횡령, 지은과의 외도, 김 여사의 과거. 이 세 가지가 크리스마스에 그들을 무너뜨릴 무기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다. 지난 생에서 그들은 나를 이혼 서류로 모욕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선물을 줄 차례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재훈을 버리는 서류였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들었다.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나는 마지막 점검을 했다. 재훈의 불법 자금 증거, 지은과의 미래 영상, 김 여사의 과거 편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것을 폭로할 완벽한 순간을 만드는 것뿐이다. 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제안했다.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 그들이 지난 생에서 나를 조롱했던 바로 그 장소. 재훈은 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좋은 생각이야, 여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기대되네. 그의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기대해, 한재훈. 내가 상상도 못할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파티 준비를 하며 나는 지은에게도 초대를 보냈다. 그녀는 기뻐하며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나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다. 최지은, 내가 내 남편과 웃으며 나를 배신했던 그 순간을 이번에는 내가 되갚아줄게. 파티 전날 나는 변호사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는 내게 이혼 서류와 함께 재훈의 재산 분할 계획을 건넸다. 한재훈 씨의 횡령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혼 사유로 외도를 추가하면 그는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나요? 나는 지은과 재훈의 미래 영상을 보여주었다. 변호사는 눈을 크게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걸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전사였다.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가 시작되었다. 집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고 테이블에는 고급 요리가 가득했다. 재훈, 지은, 김 여사,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다. 그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미소가 얼마나 거짓인지 알고 있었다. 은서야, 이번 파티 정말 잘 준비했네, 김 여사가 말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나를 깔보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예요.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 같이 보시죠. TV 화면에 재훈과 지은의 미래 영상이 재생되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재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은서, 이게 뭐야? 그가 소리쳤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내 동생과 한 집, 전부 다 공개된 거야, 재훈아. 김 여사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은서. 당장 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두 번째 USB를 연결해 재훈의 횡령 증거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이건 내가 회사에서 한 더러운 짓들이야. 불법 자금, 돈 세탁 다 여기 있어.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김 여사의 과거 편지를 스캔한 이미지를 띄웠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과거예요. 사람을 파괴하고 그 죽음을 이용한 더러운 과거. 김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밀쳐냈다. 이제 끝이에요. 너희 모두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를 거야. 파티는 혼란으로 뒤덮였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졌고 지은은 울며 방을 뛰쳐나갔다. 재훈은 나를 붙잡고 소리쳤다. 은서, 제발. 이거 다 오해야. 우리 얘기하자.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오해. 너희가 나를 배신한 게 오해야? 너희가 나를 죽인 게 오해야? 그의 눈이 커졌다. 죽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희 때문에 나는 죽었어, 재훈아. 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살아났고 너희를 용서할 생각은 없어. 나는 변호사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이혼 서류,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넘기는 계약서. 재훈은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너 이게 내 계획이었어? 그래.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김 여사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나를 저주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야. 당장 쫓아내라, 재훈아. 하지만 재훈은 그녀를 외면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다. 내가 익명으로 제출한 재훈의 횡령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재훈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그는 나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서,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지은은 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언니,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밀쳐냈다.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최지은. 너는 그냥 내 인생을 망친 쓰레기일 뿐이야. 김 여사의 과거도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의 옛내 연녀 스캔들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그녀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집을 나왔다. 재훈의 재산 절반을 손에 쥔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나는 정말로 복수를 완성한 걸까? 아니면 이 복수는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인 걸까? 복수를 마친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는 날들은 평화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그들을 파괴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 어느 날 카페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재훈의 옛 동료라고 소개했다. 은서 씨, 재훈이 감옥에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가 뭘 원하는 거죠? 남자는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나는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다. 은서야, 내가 너에게 한 짓을 후회한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이 모든 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지은이 너를 속인 것도, 어머니가 너를 괴롭힌 것도 그들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어. 너는 진짜 적을 놓쳤어. 편지를 읽으며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진짜 적. 재훈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감옥에서 만난 재훈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씁쓸하게 웃었다. 은서, 내가 이겼어. 하지만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누가 더 있어,
나는 다그쳤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아버지 그리고 그의 비밀 조직. 그들이 우리를 조종했어. 나도, 지은도, 어머니도 우리는 그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어.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나는 새로운 적을 찾아 나서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제주로 돌아온 나는 카페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재훈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비밀 조직.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복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 장면.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